그럼 요것만 잠깐 다시 랩업을 할까요? 네,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체계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네, 대학교의 학과목으로 이제 탄생이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하게 됐고, 네,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일은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 프로세스 어프로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수명주기가 생겼다. 이 수명주기는 계속 변화 발전을 해왔고 처음에 포커스 모델에서 요구사항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완성된 제품으로 계속 연결을 해가려는 나선형 모델 그리고 반복 점증 모델을 통해서 나선형 모델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들 너무 복잡하고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터레이션 단위를 모듈별로 끊어서 각각의 이터레이션별로 증조 형태로 정의해 놓고 빨리 구축되는 대로 오픈오픈 이렇게 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 또는 각각의 영역의 핵심 부분만을 도려내서 핵심 부분을 먼저 구현해서 오픈해주고 그다음에 비핵심적인 부분을 점점 확장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반복 점증 개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 점증하고 그다음에 진화하고 이제 금방 설명을 드린 두 가지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클린덤 공학은 아주 크리티컬한 영역에서 그래서 우주항공 또는 군사 영역 이런 영역에서 절대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영역에서는 애초에 결함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스펙을 최초에 분석하는 용도로 박스 구조에 접근을 하더라. 이걸 우리가 클린 룸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블랙박스, 그다음에 네, 가장 뒤쪽은 제어박스. 그래서 이걸 넣고 중간에 상대 정보를 넣잖아요. 이건 무슨 박스? 클리어 박스. 세 가지 방식으로 박스 스피케이션을 한다. 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클랜덤 공간이고, 그러면 개발 방법론은 이런 SDC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구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실행 가능한 따라하기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더 붙인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구조적 기법, 정보공학, 기체지향, 퍼포먼스 기반, 모델 기반, 서비스 기반, 애자일, 데브옵스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네, 구조적 기법은 초창기에 60년대 소프트웨어 위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상생과 더불어서 기능에 집중해서 자동화를 잘하기 위한 걸 했던 것들이고 이거에 계속 덧붙여서 핵심은 기능이 아니라 IT 시스템, 정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이 있다라고 예, 인식이 바뀌면서 정보공학이 탄생하고 그래서 전자적인 관점에서 먼저 ISP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구축 이런 과정을 유지고 이런 단계를 밟게 하는 이걸 이제 제임스 마틴이 제시를 했다. 정보공학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데이터를 통으로 이제 설계하고 구현을 했기 때문에 실세계의 모형과 다르고 재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이 나오더라. 객체는 뭐냐? 데이터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능과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해서 묶어서 모듈화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모듈화된 하나하나들이 서로 메시지간 통신을 통해서 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객체 지향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사용성이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러면 부품으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해볼까? 이렇게 해서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포넌트 안에는 실제로는 여전히 객체가 들어가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객체를 통해서 하나의 부품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컴포넌트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델로 이제 넘어가면서 부품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업무면 통으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업무 더메인에 대한 업무 모델을 통으로 재생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더라. 이거를 이거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요구에 근거에 대해서 모델들이 막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업무가 똑같잖아. 그러면 네. 플랫폼 독립적인 모델을 먼저 정립하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IT 플랫폼인데 플랫폼 스페시한 모델로 전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타겟 플랫폼이 정해지면 그 플랫폼으로 이거를 예, 전환하는 매핑 툴을 만들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가 구현이 되면은 이 플랫폼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 툴을 써서 자동화된 소스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해버리더라. 라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인디펜던트 모델, 그 다음에 플랫폼 인디펜던트 모델, PIM, 플랫폼 스페시픽 모델에서 PSM, 그리고 나서 실제 임플멘테이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실제 공개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동된 강조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이제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서비스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서비스들이 어디선가 제공자가 있어서 프로바이더가 있다면 우리는 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 전차, 워크플로우에 이것들을 제공되는 API를 전부 다 활용해서 흘러가게 만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들을 전부 다 워크플로우로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어프로치를 우리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그래서 또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로 그런 것이냐 모르겠다. 이걸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이가 어딘가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타났다. 근데 예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빅셀러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것들이 필요한 많은 사이트가 생각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네 시스템에 갖다가 붙여서 전체 사용자가 접근해서 흘러가는 업무 활동들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넣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유사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이제 샘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객체 제한 컴포넌트 모델 서비스 기반 이것들은 재사용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재사용 단위를 지속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기법은 기능 자체도 완성도가 낮으니 기능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잘 분석을 해서 쪼개서 그것들을 요구사항을 만족시킬까. 기능 자동화에 이제 올인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공학은 이제 그거는 됐으니 이제 실질은 데이터가 중요하니 데이터에 따라서 기능도 사실 움직이는 거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식별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잘 네, 설계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그에 맞춰서 호불호 이용하게 할까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제 에자일이나 데브옵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에 레가시의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에서 잘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 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다가 이제는 갑자기 인터넷이 촉발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또는 이비즈니스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환경으로 전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하는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려면 짧은 기간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아야 된다. 네. 그런데 온라인상에 무언가를 내놓는 방법은 개발을 통해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의 사이클이 단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발의 사이클을 단축해서 민첩하게 에자일이라는 의미가 민첩이죠. 민첩하게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저희가 XP로 이야기했고, 스크럼도 이야기했고, 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인상적인 GSD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삼각형을 두 개를 거꾸로 엎어갖고 한 일에 맞춰서 자원과 일정을 조정하는 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아니라 이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타임박싱 얘기도 있지만 자원과 시간이 제약이 돼 있고 빠르게 계속 사용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디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계속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이렇게 바꾸자 자체를. 이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의 접근 방법이다. 데브옵스는 개발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단축되니까 굉장히 개발 속도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서비스가 오픈하고 나면 문제가 많아.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리고 운영 유지보수 쪽하고 개발 쪽하고 서로 계속 충돌이 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협조가 안 된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가치가 전달이 되기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빨라지고 빈번해진 만큼 운영도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니 차라리 운영하고 개발이 한 몸이 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개발의 사이클과 운영의 사이클이 무한 기술을 타고 쉼 없이 흘러가듯이 그런 사이클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중심으로 개발부터 운영 유지보수 사이클 전체를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맡아버리게 만드는 구조 개편을 하죠. 그래서 사실 조직상의 이 접근이 굉장히 큰 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운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최초의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형태로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렇게 관점을 해요. 데브옵스에 이제 보안이 붙으면 데브세옵스가 되고요. 데브세옵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부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에서 아까 짜가지고 시큐리티 SEC 돼가지고 그냥 운영 짜가지고 운영해서 OPS 대부 세이브스. 지금은 보안 부분이 너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안을 개발 사이클에 대해서 애초에 분석 설계할 때부터 앞단의 보안 위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요구 사항들을 분석 설계에 반영 그리고 코드에 반영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뚫린다. 그리고 보안 사고가 난다. 자, 이렇게 해서 데브세옵스라는 이름으로 보안을 추가하고 있고요. 또 들어보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AIOps. AIOps. 요즘은 모든 이 비즈니스 업무들이 AI를 붙여서 AI 혁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많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학습된 모형을 가지고 AI가 실제 비즈니스에 투입이 돼서 실제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AI를 기반으로 업무 자체 프로세스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개발 사이클도 돌면서 AI에 관련된 학습과 그다음에 AI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원 서비스죠.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발할 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AI 옵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아까 CI/CD 파이프라인처럼 AI에 관련된 개발과 운영 환경도 똑같이 자동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랫폼.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누가 제공한다? 자체 투자하는 확률은 너무 크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으로서의 AI를 좀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AWS나 애저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게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참 많아요. 카탈로그가 있죠. 그 카탈로그를 보면 AI 관련된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AI 옵스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시간이 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다 전체 한번 쫙 보신 거죠? IT 경영관은 좀 더 친숙한 용어들이 많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되면 전체 랩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